네. 예산 이제 여러분 경고장 옐로우 카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12시간에 나서주시면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 대한민국을 지키는 12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자,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집중 유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등등등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일정을 포함해서 최근에 나타났던 유세의 특이점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바로 공통점인데 일단 8번씩 방문했다는 겁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 지역, 그중에서 동작을 지역을요,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무려 8번이나 가서 지원 유세를 합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여기 보면은 동작을은 한강벨트, 그리고 서울 판세의 바로미터 이렇게 꼽히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유가 단순히 이것만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옆으로 갑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경기도 수원을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역시 8번이나 방문을 합니다. 수원은 총 5개의 지역구가 있죠. 굉장히 큰 곳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를 의식했을까요? 자, 여야 대표들이 각각 특정 지역을 무려 8번이나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원 방문 관련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을 아주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수원에 자주 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수원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이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김철현 교수님, 수원을 무려 8번, 한동훈 비대위원 스스로도 참 자주 온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방문해서 지원 유세하는 겁니까? 일단 경기도에 달려있는 지역구 의석수가 60개거든요. 근데 지난 21대 총선 때 이 경기도에서만 51석을 민주당이 뺏어왔습니다. 민주당이 다 삭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선거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이 수원의 이 5개 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어떤 낙수 효과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가장 공을 들인 곳이 바로 이 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이수정 전 경기도 교수 또 박문규 산업부 장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동훈 장관이 어벤져스 팀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후보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에서 승기를 잡는 게 전체적인 경기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다가 최근에 보면 그 김준혁 후보의 어떤 성상납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터져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기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특히 수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게 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선거에도 크게 아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수원에 계속적으로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그런데요, 그러면은 공천 때부터 수원의 후보 선정까지 굉장히 공을 들였고 지금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가 5개인 이곳에서 만약에 한 석도 얻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워낙 이번 총선에 정권 심판 여론이 정권 심판 바람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사실 지금 후보의 면면들, 후보 인물론이 지금 상당히 먹히지는 않는 판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원에서 5석을 만약에 다 잃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이 아마 120석 정도로 굉장히 전체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수원. 의석수도 많지만
경기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 모습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서울 동작을 방문 모습입니다. 보시죠. 이끌겠습니다. 승패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이기느냐? 동작에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반드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기랑 교수님,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이번 선거 판세를 뭐 정권 심판 이 분위기로 계속 주장하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영상 속에서 얘기했어요. 동작에서 그걸 시작하자. 자, 정기랑 교수님, 왜 동작을 이 지역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자주 가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동작울 선거구가요. 강남 정서와 관악 정서가 교차하는 선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강남 서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성패에 따라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여야가 수시로 뒤바뀌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얘기되기도 하는 중요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판단에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적 요충지의 공략을 통해서 지금 동작에서 이 바람을 강남 서초까지 확산시키는 데 한번 역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민주당의 후보로 나선 유사명 후보의 상징성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압에 의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가 경찰을 그만둔 해직된 어떻게 보면 경찰인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성을 바탕으로 전국구 스타인 나경원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이긴다면 그것이 주는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 또 전체 어떤 선거에 대한 어떤 구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정권 심판론을 가장 극적으로 부각시킨 선거구로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유세까지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결국은 당대표가 지원하는 유세 지역은 전통적인 지지층에게도 당에서 이만큼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흔히 전략 파트에서는 당대표 지원 한 번 할 때마다 지지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명 후보가 여론조사 초기에 상당한 격차로 뒤져 있었습니다만 최근 막판 추격세를 한층 높이면서 나경원 후보와 한 치 앞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접전 양상으로 만들어간 것도 아마 그런 당대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당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만약에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서울 동작을 해서 민주당이 패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동작을은 예. 누구나 다 알듯이 사실 여당 중진 의원이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작은 격차라도 정말 패한다면 영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피해는 없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직감에 의한 선거,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집중해야 되는 곳은 서울과 PK 지역인데 예. 본인이 투자한 지역, 본인이 관심 지역에 저렇게 애정을 쏟는 거는 선거 전략상 적절하지 않고요. 차라리 빨리 손절매하고 매물비용 처리하면 자신을 원하는 곳에 더 좋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손절매라고 그러는데 손절 대상은 지금 수도권 경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에게 힘든 지역입니다. 호남과 경기도는 이미 판세가 기울어졌는데 저기다 저렇게 자원을 투자한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조혁신 변호사 할게요. 경기도는 원래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곳인데 왜 저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느냐? 뭐 손절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경기도가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그 우세 지역인 건 맞는데 예. 경기도가 선거구가 제일 많은 데잖아요. 그다음에 의석이 제일 많은 데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총선보다 경기도는 한 수 또 늘었어요, 이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도의 그
그 제일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도청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원이잖아요. 예. 수원에는 5개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예. 수원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총선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도저히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내일 모레 결과를 한 이맘때쯤 보면은 이맘때쯤 이제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나 새벽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지금 자주 가고 전략적으로 투입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무엇인가? 결국에는요, 선거는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죠.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뭐 읍소도 하고요, 어떤 수치 제시도 하고요, 다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목소리인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한 65%에서 75% 사이를 예상을 하고요. 65% 이상이 나오면 총선 결과는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삼성은 이제 최대 기대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리 달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어 소를 쓰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일 잘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약간 두 정당의 어떤 선거 막판 설명이 다르죠. 국민의힘에서는요, 기회를 주십시오. 회초리 정도로 하셔야지 쇠몽둥이면 큰일 납니다. 일 납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의석수 목표 이런 걸 좀 숫자를 얘기하고 있죠.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뭘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덜컥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조금 생각 끝에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총선 전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남 진주갑 같은 경우는 뭐 아슬아슬하다고 하는데 내일 재판 안 가고 한번 그쪽에 가볼까 고민 중입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빠지고 지원 유세. 이 얘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기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런 말을 했더군요. 뭔 말을 또? 내일 대장동 재판 째고 유세할까 검토 중이다, 고려 중이다. 여러분, 이게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재판 안 나가고 째면 그냥 구인당합니다. 잡혀온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자, 내일 재판을 안 갈 가능성 이걸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금 얘기한 건데 김주호 부대변인 내일 정말 어떻게 됩니까? 뭐 정해졌습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런 얘기를 한 거는 고민이 심각하다는 뜻입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경남과 수도권 격전지를 돌고 예. 용산과 계양에서 선거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은 그 야구 영화 중에 머니볼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격전지가 3, 40군데고 본인이 가면 정말 몇십 표, 몇백 표를 끌어올려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날 재판 출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정말 아직도 고심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것도 어떤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임박했는데 재판에 가야 되고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저 모습조차도 지금 그게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지층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 짠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주 선거 운동이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일 재판에 출석한다, 출석 안 한다 비율로 따지면 뭐 몇 퍼센트 쪽으로 좀 기운 겁니까?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정 안 된 거네요, 아직.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봐야 한다는 뜻인데 정혁신 변호사? 네네. 근데 법원에서는 앞서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한번 빠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늦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고 일단 경고를 한 상태거든요. 네. 내일 만약에 불출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불출석하면은 다음번에 강제 구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내일은 강제 구인 이런 게 없습니까? 내일 자체는? 강제 구인하려면 지금쯤 이야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4월 2일 날 지난주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어요. 예. 그때 출석했어요. 그때 왜 출석했느냐? 내일 저 강제 구인 안 당하려고. 만약에 그날 빠졌으면 내일이 구인이 되는 날이군요. 내일 구인될 가능성이 다음 굉장히 재판이니까. 높았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재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퐁당퐁당 이렇게 재판 출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지호 부실장님과는 다르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내일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 오늘 김혜경 씨 재판 갔어요. 아, 부인? 네네. 오늘은 김혜경 씨 재판이었거든요. 예. 뭐 김혜경 씨 갔으니까 내일은 나는 빠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고 그다음 오늘 이화영 재판 있었는데 예. 이화영 재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거든요. 아, 오늘 구형을 하는 날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판결 선고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남은 4월 달에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12, 16, 22, 23, 26이에요. 그러면 총선 끝나고 이틀 뒤인 이번 주 금요일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총선 끝난 이후에 재판을 5번을 갖다가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하나, 둘, 세 번이 지금 내일 재판 빠져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김동연 부장판사 재판이에요. 대장동과 위증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빠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권 무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면은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이면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 제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사 재판인데 예. 변호사를 갖다 대신 보낼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내일 그 재판이 총선이니까 내 마음대로 분명히 그 재판장은 빠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이만큼 후퇴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어서 법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사태는 법원이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크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안 나갈 것으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80%는 안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80%? 김주 부대변인은 반반이다. 모른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께서 측근이라는 분들께서 오늘 내일 아침까지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여야 대표들의 오늘 유세 모습, 특정 지역을 참으로 많이 간다. 이런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